군대 안에서 아들이 갑자기 교보제라 불리며 사라졌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던 보고 그러나 서류엔 사인조차 없었죠. 아버지는 예비역 장교의 직감을 따라 움직였고 그 끝에서 마주한 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된 폭력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록을 모두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진실을 끝까지 기록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첫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 중장 강무진은 집 현관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현관 센서 불빛 아래에 놓인 아들의 낡은 야구 글러브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글러브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지난 여름 한빛사단 2, 3년대 연병장에서 허둥대던 아들 강준호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웃음이 요즘 사라졌다. 밤늦게 도착한 문자 한 줄, 아빠 괜찮아. 마침표 하나 없고 기호도 없는 문장의 공기가 너무 가벼워 무서웠다. 무진은 주전자 물 올려놓고 도시락통을 3개 꺼냈다. 차돌박이 볶음, 지단 겹치기, 들깨 미역국. 준호가 초등학교 때 아팠을 때마다 찾던 메뉴였다. 그는 오늘 사복을 입기로 했다. 계급장으로 압박하는 순간 사실은 숨는다. 아버지로 가서 규정 안에서 끝까지 묻고 기록하자고 마음을 정했다. 차 시동을 걸며 블랙박스 새 메모리를 꽂았다. 사람들이 말을 바꾸면 시간표를 기록해둬라. 현장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부대 정문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면회 신청서를 내밀자 창구 하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강준호 이병은 오늘 면회 불가입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감기 몸살 격리 중입니다. 대답은 너무 반듯했다. 훈련된 문장이었다. 무진은 추가 질문을 했다. 의무실 기록, 격리 통지서, 담당 간부 성명을 알려주세요. 하사의 눈이 정문 옆 상급 간부 대기실로 흘렀다. 거기서 상사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왔다. 명찰엔 오창균. 그의 구두는 과하게 번들거렸고 시선은 한치 앞만 응시했다. 보호자분, 규정상 내부 사항입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며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기록으로 확인하죠. 그는 면회장 밖 휴게 자판기 옆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들고 온 열감지 카메라로 정문 동선을 스캔하고 의무실 뒤편 컨테이너 쪽에서 낯선 짐이 들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상자 표면엔 의약품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었지만 봉인실은 뜯겨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부 셋이 정문 밖 식당가로 나갔다. 무진은 한 칸 옆 국밥집에 앉아 벽 하나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메모했다. 걔 눈빛이 선 넘었지. 이번엔 확실히 입단속해. 아버지가 누군진 몰라도 백업돼. 단어 조각들이 맞물렸다. 입단속, 눈빛, 아버지 정보의 공백. 누군가 고의로 차단 중이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했다. 오늘은 관찰, 내일은 질문, 모레는 기록을 열람한다.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떨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고 음성만 들렸다. 오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였지만 뒤에 작게 잡음과 함께 교보제라는 단어가 섞였다. 교보제? 무진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군대에서 교보제는 훈련 도구다. 하지만 누군가 사람을 그렇게 부를 때가 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거울 뒤 비밀 금고를 열었다. 옛 수사 메모, 휴대용 CCTV, 날짜, 스탬프, 그리고 민원 서식. 그는 하나씩 가방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절차대로 끝까지.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정문 앞 공용 주차장 가장 끝자리에 차를 세웠다. 사복 점퍼 주머니엔 면회 신청서와 함께 정보 공개 청구서 4본을 넣었다.
첫 절차는 항상 문서였다. 그가 창구로 다가가자 어제의 하사 대신 젊은 병사가 앉아 있었다. 무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준호 이병 면회 신청과 의무실 기록 열람 요청입니다. 병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상급자를 찾더니 곧 오창균 상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진은 말을 끊었다. 상사님, 저는 강준호의 아버지이자 법적 대리인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지침 제18조 격리 판정 시 보호자 통지 및 기록 열람권 아시죠? 오창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규정 인용은 대부분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린다. 잠시 기다리세요. 그가 사라지자 무진은 벽시계를 보았다. 분침이 어제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15분 뒤 서류 2장이 도착했다. 한 장은 격리 보고서, 다른 한 장은 의무실 처치 기록. 하지만 사인이 없었다. 작성자란에 연필로 김이무라는 메모만 흘겨져 있었다. 무진은 침착하게 물었다. 담당 의무병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외진 중입니다. 그럼 의무실 앞에서 기다리죠. 그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의무실동으로 향했다. 복도 한켠 벤치에 앉자 약품 냄새와 소독 알코올 향이 섞여들었다. 잠시 후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린 젊은 의무병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 나왔다. 명찰에는 김이무. 무진은 일어나 가볍게 목례했다. 간단히 물을게. 격리 사유가 감기 몸살이 맞나? 김이무가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검사 수치와 처치 내역은 왜 공란이지? 김이무는 주위를 흘기 살피며 작게 중얼거렸다. 윗선에서 간단히 하라고, 실제론 타박상 치료였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가까워졌다. 오창균과 서재윤 중령이 동시에 나타났다. 무진은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꿨다. 감기는 대부분 휴식이 최고지. 그죠? 서재윤은 건조하게 웃었다. 보호자분, 오해 마십시오. 곧 정상 복귀할 겁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김이무의 손등에 멈췄다. 파스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다. 누군가 급히 붙였다 떼어낸 흔적.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추가 입장 요청을 보내죠. 서재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문을 나오자 바람이 차게 불었다. 무진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방금 받은 서류를 스캔하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자 작성 날짜가 오늘 새벽으로 표시됐다. 어제 격리라면서 서류는 오늘 만들었다. 타임라인의 구멍은 거짓말의 손잡이다. 그는 서둘러 전자민원 2건을 등록했다. 첫째, 의무실 기록 허위 작성 의혹. 둘째, 보호자 통지 의무 위반. 셋째, 면회권 침해 사유 명시 요청. 전송 버튼을 누르자 하늘이 밝아졌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번호 비공개. 오후 4시 정문 옆 버스 정류장 뒤 컨테이너. 발신인은 없었다. 무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함정일 수 있지만 진실은 항상 그림자 쪽에서 속삭였다. 정문 옆 버스 정류장 뒤 컨테이너는 폐자재 창고처럼 보였지만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무진이 주위를 확인하고 손잡이를 당기자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혼자 오셨죠?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병사 한 명이 얼굴을 내밀었다. 눈가에 푸른 멍이 옅게 남아 있었다. 신원은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병사는 문을 닫고 안쪽 전등을 켰다. 작은 히터 하나와 접이의자 2개, 그리고 박스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무진에게 건넸다. 생활관 CCTV 백업이에요. 며칠 전에 선임들이 삭제하려다 백업본을 못 찾았거든요.
저장 용량이 작아서 긴 분량은 없고 사흘 전 저녁 점호 직후 복도에 찍힌 장면이 있습니다. 무지는 USB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대가로 원하는 건? 병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살고 싶어요. 다들 입 닫히고 버티라고만 해서 저인 군인이고 싶었지 누군가의 사냥감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말에 무지는 목이 메었다. 그가 작게 물었다. 준호는 지금 어디 있지? 병사는 답 대신 시선을 떨구었다. 면회 불가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징벌방이나 관물함 정리실에서 자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주말에 정리한다네요. 정리. 무진의 심장이 철렁 떨어졌다. 군대에서 그 단어는 여러 겹의 의미를 가졌다. 사고처럼 보이게 넘어뜨리는 법, 훈련장 주변의 사각지대, 조치보고 양식 작성 요령.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밤 바로 움직인다. 병사가 당황했다. 혼자요? 신고해도 위에서 묻힐 텐데. 무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절차를 쌓아두는 거다. 증거, 기록, 외부 공개, 그리고 현행범. 그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며 차키를 쥐었다. 병사가 뒤에서 불렀다. 조심하세요. 오창균이 제일 위험해요. 자기가 규정이라 믿는 사람이라서. 무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며 부대 담장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시간 한빛사단 2, 3년대 생활관 뒤편 야간 훈련장에 임시 조명탑이 세워지고 있었다. 무지는 도로 맞은편 주택가 공터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소형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다.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대로 손 놓고 볼 수도 없었다. 드론이 상승하자 훈련장 전경이 화면 가득 펴졌다. 두 줄로 세워진 병사들 앞에 오창균과 몇 명의 간부가 서 있었다. 확성기 없이도 표정은 보였다. 냉기, 신음, 구령. 그때 한쪽 끝에서 익숙한 동작이 보였다. 준호였다. 그는 뒤돌아 싼 몸을 펼치며 누군가의 팔을 잡아 끄는 것처럼 보였다. 화면 속 오창균이 돌아보며 가까이 오더니 어깨로 밀쳤다. 그 순간 줌 배율을 최대로 키우자 준호의 입모양이 읽혔다. 하지마. 무지는 두 주먹을 쥐었다. 야간 훈련이라기엔 구령이 없고 기괴한 침묵만 흘렀다. 열화상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컨테이너 하나가 더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안이 징벌 공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드론을 원위치시키고 모든 영상을 외장 메모리에 동시 저장되도록 설정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장 접근과 제3자 확인뿐. 무지는 군사경찰 직통 전화번호를 열람해 메모장에 적었다. 신고는 한 번이 아니다. 시간표를 나눠 여러 창구로. 그가 시동을 걸려는 찰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내일 14시 가족 상담실. 준호. 짧은 글자 뒤로 점 하나가 붙어 있었다. 신호였다. 가족 상담실은 정문 옆 면회동과 다른 동선에 있었다. 문패엔 상담 중일 시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고 창밖으론 헬기장이 보였다. 무지는 예약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벽시계를 3번 확인한 뒤 그는 천천히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발자국 소리가 울릴 때마다 누군가 나올 것 같았다. 정각이 되자 문이 열렸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눈밑은 옅게 꺼져 있었지만 자세는 곧았다. 무지는 한 발 다가갔다가 멈췄다. 다친 데 없냐? 준호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살짝 움직였다. 아빠, 짧게 얘기하자. 여기 녹음돼. 그는 소파에 앉으며 구석 천장을 가리켰다. 작은 점이 움찔거렸다. 무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장을 꺼내 펜으로 썼다. 위협받니?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끄덕였다. 무진이 또 썼다. 특정인? 준호가 예 표시를 하고 글자를 덧붙였다.
오창균이. 그리고 빠르게 한 줄을 더 그렸다. 주말 정리설. 그 순간 문 밖 발자국이 멈췄다. 잠금 해제음 손잡이 삐걱. 상담사로 보이는 중위가 얼굴을 내밀었다. 필요하신 거 있나요? 무진은 미소를 띠고 고개를 저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준호에게 메모를 밀었다. 오늘 밤 안전한 곳 이동 가능? 준호는 잠깐 허공을 보더니 불가라고 썼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내가 나가면 다른 애들이 맞아. 그래서 버텼어. 무진의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는 메모에 길게 썼다. 그럼 계획을 바꾸자. 1. 증거 추가 확보, 2. 외부 기관 신고, 3. 현행범 확보. 오늘 밤 녹화 장비 설치 가능? 준호는 옅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진은 다이어 비상 단어를 적었다. 비노. 그 단어가 대화 중 나오면 즉시 군사경찰에 전화하겠다는 암호였다. 상담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무진은 일어나며 평범한 아버지 연기를 했다. 공부는 하냐, 운동은 하고. 준호도 맞장구 쳤다. 응, 아빠 운동화 신어. 둘은 짧은 포옹을 하고 떨어졌다. 문 밖 복도에서 오창균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은 얼음 같았다. 보호자분,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그 말에 미세한 억양이 명령처럼 들렸다. 무진은 그냥 웃었다. 그리고 정문 밖으로 나가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천장점의 잡음과 발걸음, 문 손잡이 소리, 오창균의 목소리. 모두 분명히 남았다. 그는 파일을 클라우드와 외장 메모리에 이중 저장했다. 해질녘 무진은 부대 담장 뒤 숲길로 들어갔다. 낮에 답사해둔 탈출로였다. 철조망과 배수로가 겹치는 지점에 좁은 틈이 있었다. 그가 몸을 낮추자 건조한 풀잎이 군복 바지에 긁혔다. 생활관 뒤 창문 2칸 옆 환풍구 덮개 나사 하나가 헐거웠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풀고 손바닥만 한 핀 카메라를 붙였다. 전원은 장시간 배터리 팩. 저장과 전송은 무선 동기화. 설치가 끝나갈 무렵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다. 무진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 뒤에 몸을 붙였다. 누군가가 환풍구 안쪽에서 툭툭 치며 말했다. 내일까지 깨끗이 정리해. 알지? 다른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다. 네, 상사님. 무진은 손목시계를 눌러 타임스탬프를 찍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둔 신고서 파일 상단에 그 시간을 기입했다. 오늘 밤이 분수령이다. 그는 숲길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뜬 자리에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폭풍 전야 같은 정적. 그는 핸드폰 즐겨찾기 첫 번호를 확인했다. 군사경찰 1124. 밤 11시를 넘기자 생활관 복도에는 발소리 대신 양말 비스듬히 끌리는 소리만 났다. 무진이 설치한 핀 카메라 화면엔 침상 사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오른쪽 끝 침상 옆 사물함 앞에 3명이 모여 섰다. 오창균 그리고 팔에 근육질 문신이 두터운 하사 둘. 오창균이 낮게 명령했다. 교보제 3번 나와. 카메라 화각 끝에서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시선만 들고 사물함 문을 닫았다. 오창균이 코웃음을 쳤다. 눈빛 거두고 군생활 배워. 그 순간 다른 하사가 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준호가 작게 신음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무진은 화면을 보며 이빨을 깊게 물었다.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 오창균이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훈련장 어로 이동. 그들이 문 밖으로 나오자 무진은 즉시 군사경찰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빛사단 2, 3년대 생활관 후면 훈련장, 간부들의 불법 가혹행위 현장 증거. 영상 확보 현행 출동 요청. 오퍼레이터가 절차를 확인했고 인근 기동팀이 움직인다고 했다.
무진은 한편으로 기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병영 가혹행위 현장, 공익신고 자료 확보, 보안 유지 요청. 동시에 보호자 협의체 방에도 간단히 상황을 올렸다. 여러 갈래로 빛을 켜두면 어둠은 숨을 곳을 잃는다. 훈련장 어엔 조명탑이 켜졌고 바람이 모래를 끌어올렸다. 오창균이 준호를 중앙으로 세웠다. 명령 불복종, 보고 방식부터 다시. 준호가 정자세를 취하려는 순간 하사 하나가 발 뒤꿈치를 차올렸다. 균형이 무너졌다. 오창균이 웃었다. 넘어지면 기어서 일어서. 무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때 준호의 입술이 불쑥 열렸다. 비누. 암호였다. 무진은 같은 순간 통화 기록 첫 줄을 다시 눌렀다. 신고는 이미 접수되어 있었지만 암호가 나왔다는 사실, 즉 즉시 개입이 필요함을 추가로 전했다. 그리고 자신도 움직였다. 담장 숲길을 통과해 훈련장 측면 그늘로 파고들었다. 모래알이 구두 속에 스며들었지만 신경 쓸 수 없었다. 오창균이 하사들에게 손짓하자 누군가 고무곤장을 꺼냈다. 무진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출동 예상 시간까지 최소 3분. 그 3분을 어떻게 버티게 할 것인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광등 빛이 숲 사이로 찍혔다. 예상보다 빨랐다. 오창균이 당황해 주위를 둘러봤다. 누가 신고를? 하사가 허둥지둥 곤장을 숨기려 할 때 무진이 그늘에서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현행범 접근 금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오창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당신 누구야? 무진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들며 외쳤다. 강준호 보호자 법률 대리인. 모든 행동 기록 중. 군사경찰 차량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멈췄다. 헌병 둘이 내려 상황을 스캔했다. 무진은 즉시 외장 메모리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증거 영상 실시간 저장. 피해자 보호 우선 요청. 오창균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바꿨다. 오해입니다. 교육 중이었을 뿐. 무진은 차갑게 받았다. 교육엔 곤장이 없다. 그 순간 준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렀다. 헌병이 즉시 그를 안전지대로 옮겼고 무진은 멀리서 아들의 눈을 봄직하게 만났다. 두려움과 안도의 빛이 겹쳤다. 경광등 소리가 멎자 모래사장엔 무거운 정적만 내려앉았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증거와 시계가 우리 편이었다. 새벽 공기에는 보일러 냄새가 옅게 남아있었다. 군사경찰이 오창균과 하사 둘을 연행해 갔지만 무진은 마음을 놓지 않았다. 군 사건은 내부 종결이라는 말로 포장되기 일쑤였고 그 말 뒤에 묻힌 얼굴들을 그는 수없이 보아왔다. 그는 숙소 책상 위 노트북을 켜고 증거 폴더를 3개의 클라우드에 분산 업로드했다. 원본 SD카드는 내화 금고에, 사본은 변호사에게 택배로 보낼 준비를 했다. 동시에 시민단체 법률팀에 메일을 보냈다. 증언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답장은 3분 만에 도착했다. 면담 가능, 오늘 20시. 그때 준호가 깼다. 눈가에 멍은 옅어졌지만 꿈에서 막 걸어 나온 듯 어깨가 떨렸다. 아빠, 다른 애들은? 숨지 않게 도울 거다. 무진은 차분히 말했다. 그는 제보 병사에게서 2번째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밤 교보제 목록 원본 드리겠습니다. 훈육 체크리스트로 등록된 그 문서가 실제로는 비공식 징벌표라는 소문이 돌았다. 만남 장소를 한빛사단 2~3년대 밖 공영 주차장으로 바꾸고 작은 바디캠과 일회용 휴대폰, 동행 변호사 명함을 챙겼다. 저녁 무렵 부대 앞 분식집에서는 면회객들의 수다와 라디오 뉴스가 뒤섞였다. 병영 문화 개선 특별 점검 확대라는 멘트가 흘렀다. 무진은 모자를 눌러쓰고 카운터의 CCTV 각도를 물었다.
사장님 혹시 밖이랑 안이랑 다 나오나요? 현관, 계산대, 주차장 모서리까지요. 그는 현금으로 김밥 2줄을 계산하며 영수증에 시간을 적었다. 주차장 한켠에서 제보 병사가 나타났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는 내민 봉투 속에 복사본과 육필 메모를 넣어왔다. 야간 점호 지각 1회 8급 300 사유 불문. 휴가 복귀 지각 전기 충격기 3초. 글씨 끝마다 눌린 흔적이 분명했다. 혹시 보복이 오면 바로 이 번호로 연락해. 무진은 일회용 폰을 쥐어주었다. 순간 주차장 어둠이 갈라지며 헤드라이트 2줄이 다가왔다. 병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무진은 그의 어깨를 잡아 차 뒤에 숨겼다. 검정 세단에서 내린 남자 둘이 주위를 훑었다. 그들의 시선이 분식집 카메라를 스치고 지나갔다. 무진은 숨을 죽였고 남자들은 담배만 피우고 돌아섰다. 차가 멀어지자 병사가 왼손을 들어 보였다. 그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취 사장 온수관에 일부러 팔을 대게 했습니다. 뜨거우면 근무도 못한다고 저는 더는 못 보겠어서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모든 걸 설명했다. 무진은 병사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 또렷하게 남겼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그는 봉투를 코트 안쪽 깊숙이 넣고 분식집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뒤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했다. 일주일. 충분했다. 돌아오는 길 준호는 창밖을 오래 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나도 괜찮지만 그 애들은 진짜 어디로 가야 해? 무진은 답 대신 내일의 목록을 읊었다. 군검찰 고발장 접수, 언론 브리핑 문안 수정, 증언자 보호 숙소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덧붙였다. 두려움을 덜어줄 이야기의 순서. 진실은 늘 불편했지만 이야기의 질서는 사람을 움직였다. 그는 핸드폰 메모에 제목을 쳤다. 도망치지 않는 법. 그 한 줄이 오늘 밤을 지탱했다. 다음 날 아침 한빛사단 2, 3년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외부 조사단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번지자 복도마다 쓸고 닦는 소리가 먼저 울렸다. 무진은 군검찰 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표지에는 특수상해, 직권남용, 증거은닉 3단어가 굵게 박혀 있었다. 접수 창구 병사는 서류 두께를 보고 잠시 눈을 들었다. 증거 파일은 여기 암호 저장 장치로 이관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끝에 전날 밤 주차장의 헤드라이트가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병사에게 물었다. 증언자 보호는 즉시 가능하죠?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서 기다리던 법률단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언론은 오후로 미루죠. 먼저 안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상의 번호. 받은 순간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렀다. 선 넘지 마십시오. 애비 체면 챙기려다 애 더 다칩니다. 통화는 4초 만에 끊겼다. 협박은 치밀했지만 너무 빠르고 너무 익숙했다. 그는 녹취 파일을 자동 저장해 증거 폴더에 붙였다. 오후 임시 기자회견장. 무진은 카메라 앞에서 사실만 말했다. 구체적 가해자 호명은 피했고 구조의 문제를 강조했다. 한 명의 악인이 아니라 방치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한장교가 손을 들었다. 보복 논란이 커지면 병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익명 보호와 외부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2명은 이동했고 나머지도 순차 이송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자 질문은 수긍으로 바뀌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뒤쪽에서 누군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손글씨였다. 그는 관중 속 눈빛 하나를 보았다.
전날 밤 봉투를 건네던 병사였다. 모자 챙 아래로 반짝이는 시선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 순간 무진의 긴장이 단숨에 풀렸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귀가하자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무진은 장갑을 끼고 칼날로 테이프를 풀었다. 안에는 흰 봉투와 깨진 철제 명찰, 그리고 손바닥만 한 메모가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이름이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그는 즉시 112와 군사경찰에 동시에 신고하고 현관 복도 CCTV를 확보했다. 화면 속 두건을 쓴 사람은 43초 만에 상자를 내려두고 사라졌다. 치밀함보다는 시위에 가까웠다. 겁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무진은 문 밖 경비 강화를 요청하고 준호의 방 문고리를 새로 달았다. 겁나? 준호가 물었다. 겁난다. 그래서 더 조심할 거다. 그는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의 끝에는 오래된 각오가 매달려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또 메시지가 왔다. 내일 저녁 옛 사격장 뒤 컨테이너를 보시죠.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함정일 확률이 컸지만 놓치면 다른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 조사관, 기자 한 팀을 각자 다른 위치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메모의 마지막 줄에 굵게 썼다. 절대 단독 접근 금지. 해가 기울 무렵 옛 사격장 뒤편은 스산했다. 바람이 철제 컨테이너 벽을 긁으며 삐걱거렸다. 사전에 합의한 신호대로 조사관 팀은 동쪽 철망 뒤에서 대기했고 기자는 도로 건너 차 안에서 롱렌즈를 들이댔다. 무진은 조명을 낮춘 차량을 몰아 컨테이너 앞 15m 지점에서 멈췄다. 대화는 차 안에서 문은 잠금. 약속한 시간이 3분 지났을 때 후드 집업을 눌러 쓴 그림자가 컨테이너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그는 양손을 높이 든 채 휴대폰을 트렁크 위에 올려놓았다. 기록하세요. 난 더는 숨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절먹고 떨림이 있었다. 무진은 창문을 5cm만 내렸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위험합니다. 선임 말로는 걔 애비 때문에 너도 목록에 올랐다고 했거든요. 청년은 작은 USB와 손글씨 수첩을 내밀었다. 수첩에는 생활지도 일지라는 제목과 날짜, 시간, 담당자 서명이 빽빽했다. 그러나 내용은 기괴했다. 욕설 금지 어겼다 무릎 걷기 2시간. 개인 위생 불량 화장실 바닥 혀로 훑기 시도 후 제지. 기록자는 늘 같았다. 오창균. 무진은 숨을 고르고 물었다. 왜 지금 말을 꺼냈죠? 청년은 창백한 얼굴로 답했다. 어제 취사장 근무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 항목이 특별지도였어요. 그는 컨테이너 벽을 한번 두드렸다. 텅 빈 소리가 울렸다. 애들 말로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데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컨테이너 뒤에서 모래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그림자 셋. 무진은 즉시 경적을 2번 울려 신호를 보냈다. 동쪽 철망이 찢기는 소리와 함께 조사관 둘이 달려들었고 통화 대기 중이던 순찰차의 사이렌이 동시에 켜졌다. 그림자 셋은 뿔뿔이 달아났고 하나가 넘어졌다. 기자는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다. 청년의 어깨가 휘청였다. 무진은 문을 열지 않은 채 소리쳤다. 차 뒤로. 청년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잠시 후 현행범 체포 절차가 진행됐고 컨테이너 안에서 두꺼운 고무장갑, 덕트 테이프, 전기 충격기가 나왔다. 조사관이 증거 번호표를 붙이며 낮게 말했다. 이 정도면 은폐로 끝낼 수 없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무진은 차량 문을 열지 않은 채 카드 지갑을 창틈으로 밀어주었다. 심야 보호 숙소 주소와 체크인 코드가 적힌 카드였다. 지금 바로 가. 위치는 공유하지 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사관이 그를 태워 떠났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무진은 한동안 시트를 움켜쥔 손을 펴지 못했다. 분노와 안도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폴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말하지 못한 밤. 날짜별로 정리된 음성 파일과 메모가 수십 개. 그중 317특별이라는 파일을 눌렀다. 묵음 뒤에 낮고 거친 웃음 그리고 단말마에 가까운 울음. 재생을 멈추자 가슴이 뛰었다. 이걸 끝까지 듣게 하지 않겠다. 그는 파일을 암호화해 클라우드에 올리고 변호사에게 증거 중 요로 표시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내일 아침 군 지휘 라인의 문을 전부 두드리리라. 다음 날 무진은 정복 대신 회색 수트를 입었다. 감정의 온도를 낮추어야 할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단장의 비서실에서 면담 시간을 받아 총장 비공개 브리핑룸으로 향했다. 자리에는 군검찰과장, 인사참모, 감찰실장이 앉아 있었다. 무진은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다. 첫 장은 구조도였다. 보고 라인 누락 지점 은폐 패턴. 화살표가 3번 꺾이는 지점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행위를 말했다. 보고서를 돌려보내며 표현 완화 요구, 피해자 분리 없이 대면 조서 작성, 증거물 임시 보관이라는 명목의 폐기. 두 번째 장에는 음성 파일 스펙트로그램이 떴다. 줄무늬 같은 주파수 패턴이 시간별로 늘어섰다. 이게 317특별의 파형입니다. 이 구간은 충격음, 이 구간은 신체 반응으로 보입니다. 감찰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직접 듣는 건 힘들겠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전문가 감정을 붙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17분 만에 끝났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인사참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외부 숙소 욕실 확보, 심리치료 1:1 연계, 가족 통지 동의자부터 순차 안내. 체크리스트를 건네자 과장이 자리에서 몸을 숙였다.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은 이미 나갔습니다. 숨길수록 병사들이 더 다칩니다.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합동수사로 전환합니다. 단 감정은 밖에 두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 창으로 해가 쏟아졌다. 순간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아빠, 나 오늘 상담사랑 얘기했어. 근데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건 폭력의 흔적이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무진은 걸음을 멈추고 창턱에 기대 섰다. 내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잘한 거다. 그리고 내가 말한 덕분에 다른 애들이 숨을 쉰다. 잠시 침묵 후 준호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다. 저녁에 아빠가 만든 미트소스 먹고 싶어. 알겠다. 다진 양파를 2번 볶을게. 통화를 끊자 문자 하나가 들어왔다. 미상의 발신자였다. 감히 위까지 건드리네. 오늘 밤 너희 집 불빛을 세어보자. 우습게도 문장에는 맞춤법이 정확했다. 그는 즉시 경호팀에 순찰 동선을 추가 요청하고 집 근처 카페 2곳의 영업 마감 시간을 확인해 만일의 대피 경로를 지도에 표시했다. 그리고 퇴근길 일부러 골목을 3개 더 돌아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 앞 골드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번엔 송장이 있었다. 보낸 이는 대여용 LED 조명. 박스를 열자 진짜 조명과 함께 조그만 캠코더가 떨어졌다. 내부 저장 공간을 확인하니 현관과 부엌, 준호방 문손잡이를 비춘 영상이 있었다. 설치 시간은 어젯밤 2시 13분. 그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곧장 경찰에 포렌식을 의뢰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불법 출입 로그를 조회했다. 기록이 없었다. 누군가 거주민을 통해 들어왔거나 야간 경비의 빈틈을 탔다는 뜻이었다.
무진은 층별 비상계단을 점검하고 문 위에 아주 얇은 테이프를 붙여 미세한 개폐, 흔적을 확인하는 예수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불을 끄기 전 그는 내일 일정을 적었다. 합동수사 개시 지휘 라인 청문 보호 명령 신청.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다. 저녁엔 미트소스. 싸움은 오래 가겠지만 집의 냄새는 잃지 않기로 했다. 합동수사가 시작된 첫날 부대의 공기는 달라졌다. 조사관 배지가 달린 사람들이 생활관 사이를 가로지르자 숨기려는 움직임과 말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생겼다. 두려움과 안도의 무게가 복도를 오갔다. 무진은 조사팀 브리핑에 참여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했다. 사실의 지도 그리기. 그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다. 취사장 화상 3시 12분. 야간.5 폭행 3시 17분. 컨테이너 발견 어젯밤. 세 사건 사이에 얇은 선을 이어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의 서명이 반복되는지 점으로 찍었다. 반복되는 이름들 사이에 공백이 보였다. 공백은 늘 중요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때 증언 예약 명단에 없던 병사 한 명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허리춤이 굽었고 손등에 잔흔이 많았다. 그는 문턱에서 멈춰 서더니 낮게 말했다. 여기선 말 못합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야전 재킷을 걸쳤다. 둘은 운동장 끝 스탠드 아래로 걸어갔다. 먼지 냄새와 겨울 햇살이 섞였다. 병사는 양말을 살짝 내려 발목을 보여주었다. 좁고 길게 패인 자국이 있었다. 철사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저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다리가 타는 꿈을 꿉니다. 그의 목젖이 떨렸다. 무진은 휴대폰의 기억 저장 앱을 열고 병사의 말을 끊지 않고 기록했다. 질문은 최소, 판단은 나중. 떠날 때 병사는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다. 창고 뒤 자물쇠. 숫자 0317. 돌아오자마자 조사관 셋과 함께 창고로 갔다. 자물쇠는 낡았지만 새 번호 자국이 반짝였다. 0317이 열렸다. 안에는 원래 점검표 리스트에 없는 전열기, 그리고 하얗게 지워진 낙서판이 있었다. UV 손전등을 비추자 흐릿한 글자가 떠올랐다. 침묵은 출구가 아니다. 누군가 남긴 아주 조용한 구조 요청.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보관 봉투에 하나하나 담았다. 브리핑 룸으로 돌아온 그는 타임라인에 3점을 찍었다. 공백이 메워지자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졌다. 우발이 패턴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 오전 10시 지휘 라인 청문입니다. 동행하시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에 굵게 적었다. 청문 사람의 얼굴을 본다. 싸움은 서류를 넘어 얼굴과 얼굴의 대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에는 토마토와 허브 냄새가 퍼졌다.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양파는 내가 2번 볶았어. 그는 씩 웃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첫 숟갈을 뜬 순간 전날 밤의 냉기와 오늘의 분노가 동시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무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누군가의 오래된 침묵을 끝내겠다고. 청문회실은 유난히 차갑고 밝았다. 삼면을 감싼 유리 너머로 오전 햇빛이 번들거렸고 마이크들은 한 뼘 간격으로 줄 맞춰 놓여 있었다. 무진은 조사단 배석자 명패를 조용히 세워두고 맨 뒤에 앉았다. 앞줄에는 연대 참모장 박영수 대령, 중대장 하민석, 조상우 상사가 순서대로 입실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피로와 긴장, 억울함이 층층이 겹쳐 있었다. 군검찰 과장이 첫 질문을 꺼냈다. 3월 17일자 훈련일지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박 대령은 종이를 넘기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조사관이 투사한 화면에는 훈련 태도 평가표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다.
하단의 서명은 박영수의 필체와 정확히 일치했고 옆칸의 특별지도 체크박스에는 진하게 표시가 남아 있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스쳤다. 이어 스피커에서 삐걱대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억눌린 신음, 짧은 지시어, 그리고 전기 충격 특유의 틱 소리가 끊겨 들렸다. 민간 감정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했다. 해당 구간은 소형 전기 충격기에 의한 급성 근육 수축 반응으로 감정됩니다. 그 순간 조상우 상사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윗분들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과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보급 창고에서 확보된 지급대장에는 상용 장비 반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비가 사용됐다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승인을 내렸다는 의미죠. 조사관은 두 번째 증거를 띄웠다. 0317 특별지도 일정표. 강조 표시된 칸 옆에는 전열기 안전 통제라는 단어가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박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단순한 안전 점검이었습니다. 무진은 속으로 숫자를 세며 호흡을 고르게 했다. 증거는 이미 위로 올라타고 있었다. 그가 노트 여백에 큼직하게 적었다. 오늘은 절반의 끝, 내일은 전부의 시작.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날 저는 컨테이너 안에서 눈을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툭 치는 소리 뒤에 온몸이 저리며 주저앉았고 누군가가 말하면 더 세게 간다고 속삭였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누군가의 억지 웃음이 허공에서 금방 사라졌다. 과장은 마지막으로 묻고 청문을 마쳤다. 지휘계통은 보호가 아니라 은폐를 명령했습니까? 답 대신 박 대령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과장의 손짓에 보조요원이 컨테이너 내부 사진을 한 장 더 띄웠다. 천장 보강빔에서 끌어내린 전선 두 가닥이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 흔들리고 있었고 바닥의 고무 매트에는 신발 자국이 겹겹이 겹쳐 있었다. 증거번호 스티커는 E-17. 감식관은 시료봉투를 들어보이며 덧붙였다. 표면에서 니코틴 잔류물과 땀 성분이 검출됐고 전극 클립에서는 저가형 충격기의 특이 합금 조성이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말을 이었다. 단지 정신력 강화 차원이었을 뿐 부대 여건상 교육 콘텐츠가 부족해서. 방청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부족하면 만들지 왜 사람을 부수나. 무진은 그 말에 펜을 멈추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사관학교 시절 혹한기 훈련 마지막 날 교관이 했던 말. 지휘는 추위를 나누는 일이다. 그는 지금 이 방에 누구도 추위를 나누지 않았음을 대신 차가움을 덮어 씌웠음을 깨달았다. 검찰과장은 박 대령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대령님, 지휘의 이름으로 무엇을 지키셨습니까? 전투력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짧은 침묵 뒤 구석자리에 젊은 소령이 손을 들었다.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들은 책임을 나눠갔습니다. 회의가 파한 뒤에도 의자는 한동안 따뜻했다. 그 온기는 부끄러움의 온도였다. 무진은 빈자리 사이를 지나며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안전이 되게 하겠다. 청문이 끝난 직후 한빛사단 2, 3년대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다. 이제 그만 인정하고 사과하자는 목소리와 외부 압력에 굴할 수 없다는 결속의 구호가 복도에서 부딪혔다. 무진은 조사단 숙소 회의실로 돌아와 야간 브리핑에 참석했다. 테이블 위에는 사건 지도, 이면 기록, 병사별 증언의 타임라인이 핀으로 고정돼 있었고 UV로 촬영한 사진들이 늘어섰다. 여기 보십시오. 감식관이 사진을 확대했다. 보급창고 벽면의 얼룩 위로 희미한 문장이 떠올랐다. 침묵은 출구가 아니다. 날짜는 3월 17일,
바로 특별 지도가 진행된 날이었다. 조사팀장은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내일은 가족들을 부릅시다.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진술 녹취는 6채널로 이중 저장해요. 회의가 끝나자 무진은 창가에 서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 준호의 숨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아빠, 내가 직접 말하면 도움이 돼?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내 목소리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위험은 내가 막는다. 통화를 마치자 늦봄 비가 창을 두드렸다. 그는 노트에 다음 날의 동선을 적었다. 강당 대기실 면담실 A 보호 동선 서버룸 백업. 그리고 한 줄을 덧댔다. 두려움은 기록될 때 사라진다. 그 밤 부대 외곽 초소에선 신병 둘이 마주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속삭였다. 오늘 상사님이 휴가 냈대. 도망갈까? 아니, 숨는 거지. 그 대화조차 녹취 로그에 남았다. 새벽 3시 조사단 메일함으로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다. 창고 위쪽 환풍구 비밀함. 무진은 그대로 자다 깨듯 자리에서 일어나 일정의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비가 그치는 소리와 함께 다음 날의 첫 단추가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새벽 순찰을 돌던 헌병이 의외의 물건을 발견했다. 본부 건물 뒤편 배수구 근처에 버려진 낡은 금속 케이스. 열어보니 고장난 액션캠, 배터리 2개,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있었다. 감식팀이 즉시 봉인했고 영상 일부가 복구되었다. 화면의 프레임은 흔들렸지만 음성은 또렷했다. 겁먹지 마. 이건 전통이야. 어두운 실루엣이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 짧은 비명. 무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통이라는 말이 폭력을 면허로 만드는 순간 말은 칼이 된다. 그는 브리핑 말미에 한 줄을 덧붙였다. 용어부터 바꾸자. 전통 대신 관습, 관습 대신 검토, 검토 뒤에는 폐지가 올 수 있게. 밤늦게 창고 환풍구를 확인하러 간 팀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다. 작은 수첩이 담겨 있었고 겉장에는 조용한 밤을 위하여라는 농담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이니셜과 체크 표시가 반복됐다.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모였는지. 증거는 이야기의 뼈를 만들었다. 살은 이제 용기로 붙일 차례였다. 무진은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컴퓨터를 껐다. 비는 그치고 새벽 공기가 문틈을 스쳤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말했다. 내일 더 밝은 조명. 누구도 그림자에 숨지 못하게. 이튿날 아침 강당 무대에는 낮은 칸막이와 흰 스탠드 조명이 설치됐다. 얼굴 노출을 원치 않는 가족을 위한 배려였다. 첫 번째 증언자는 말없이 아들의 팔 사진을 내밀었다. 보라색이 꺼지지 않은 타원형 멍, 국소 출혈, 표피 찢김. 애가 집에 와서 웃기만 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웃음은 방패였다는 걸. 두 번째는 아버지였다. 군은 아들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침묵했어요. 침묵은 공모입니다. 뒤이어 세 번째 가족이 무대로 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조사단에 건넸다. 아이폰에서 복구한 거예요. 단체 채팅 캡처 아이들이 서로에게 조심해라고만 합디다. 화면에는 밤 23시 이후의 짧은 메시지들이 촘촘히 남아 있었다. 전열기 컨 0317 비번. 조사관이 눈썹을 찌푸렸다. 약속어였다. 무진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독팀을 부르고 원본을 봉인했다. 마지막 순서는 준호였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를 한 번 보고 객석을 바라봤다. 그날 저는 컨테이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군가가 굶기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빛인데 그날은 전부 어둠이었습니다. 장래는 숨을 죽였다. 무진은 손등을 쥐고 마음을 다잡았다.
증언이 끝나자 희미한 박수가 번졌다. 그 박수는 위로였고 또 하나의 증거였다. 조사팀장은 조용히 선언했다. 오늘차 정오 보호명령 발동. 핵심 증언자들 외출통신 전면 보호. 서버 백업 동시 진행. 무진은 강당 뒤편에서 창밖을 보았다. 비로 씻긴 마당이 반짝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두려움은 오늘을 넘지 못한다. 증언 사이사이 심리 상담사가 무대 옆에서 호흡을 안내했다. 4박자로 들이마시고 6박자로 내쉽니다. 여러분의 떨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에 몇몇 부모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휴식 시간 강당 뒤편 커피포트 옆에서 중년 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도 오늘 이후로는 숨지 말자. 응, 이제는. 무진은 그들의 등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다. 오후 세션에는 군 장성들을 방청석 맨 앞줄로 부르자. 증언은 귀에만 꽂히면 안 되고 눈에, 가슴에 박혀야 한다. 준호가 내려오자 무진은 아들을 안지 않았다. 대신 눈높이를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잘했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만큼은 말보다 조용한 고개짓이 더 크고 분명했다. 녹취 장비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끝으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말들이 내일의 규정이 됩니다. 함께 바꿉시다. 짧은 선언이 강당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 울림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오후 국방부 청사 7층 상황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은폐구조라는 단어가 언론 자막을 타고 확산되자 일부 참모들은 군 기강과 조직 명예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진은 가족 대표 자격으로 방청석 끝에 앉아 발언권을 요청했다. 군의 명예는 벽이 아니라 창입니다. 밖을 보게 하는 창, 안을 환기하는 창. 지금 필요한 건 가림막이 아니라 통풍입니다. 잠시 정적 뒤 법무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폐와 축소는 더 큰 위험입니다. 독립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반대하던 장군이 물었다. 외부 인사가 지위를 침해하지 않겠나? 무진이 답했다. 지위를 무너뜨리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폭력입니다. 지위는 보호의 다른 이름이어야 합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기울었다. 차관이 결론을 정리했다. 피해자 가족 대표, 군 외부 법조인, 심리 전문가, 감사실, 그리고 청문조의 합동 개혁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 무진은 메모장에 합동 개혁안위원회 타임라인, 책임 소재, 보호 체계, 신고 채널, 교육, 감시 6줄을 적고 가장 굵게 실행을 밑줄 쳤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감식팀이었다. 환풍구 비밀함 확인, 기록 매체 발견, 봉인후 이송 중.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호흡을 고르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사라지지 않게 끝까지.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젊은 캡틴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현장에 보고 체계는 상부 마이너스 상부 마이너스 상부 일방향입니다. 옆과 아래로 흐르는 채널이 없으면 명령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명령은 쉽게 오만해집니다. 법무실장이 받아 적고 말했다. 수평 피드백 채널을 제도화합시다. 신고는 위로, 평가와 검증은 옆으로, 회복 지원은 아래에서 위로. 차관은 결론에 한 줄을 더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의 타임스탬프와 추적번호. 지연과 누락은 곧 은폐다. 무진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회의실 너머 창밖 하늘이 옅어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합의가 종이에 갇히지 않도록 사람 속으로 밀어넣자. 또 다른 참모가 우려를 내놓았다.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너무 옥죄면 작전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재량은 법과 사람 사이의 빈칸을 메우는 능력이지 사람을 지우는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칸을 지우고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한 구석에서 침묵하던 회복의학 전문의가 자료를 꺼냈다. 장기간 경미한 물리적 스트레스는 수면장애와 과각성 반응을 유발합니다. 전투력도 팀 신뢰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결론을 적으며 발표했다. 단계별 훈육 지침 표준화, 통제구역 내 영상기록 상시화, 피해자 보호 전담관 지정, 지휘관 선임 유임 조건의 인권지표 반영, 익명신고와 동료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 외부 옴부즈만 제도 도입.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합의안은 오늘부로 예고 공표하고 일주일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합시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겁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복도 끝 창으로 푸른 하늘이 넓게 열려 있었다. 사흘 뒤 합동개혁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원탁에는 장성 변호사, 임상심리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병역문화 연구자, 현장 소대장 2명, 그리고 가족 대표인 무진이 앉았다. 첫 안건은 통제와 훈육의 경계였다.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정한 훈육이 없으면 전투력이 무너집니다. 심리사는 곧장 반박했다. 신체적 고통과 모멸은 학습을 방해합니다. 공포로 얻은 복종은 전투력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변호사는 법령집을 펴고 조항을 짚었다. 지휘의 책임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미칩니다. 과정에 폭력이 개입되면 지휘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무진은 컨테이너 내부 사진, 장비 목록, 0317 파일 타임라인 채팅, 로그 약속어 해석표를 차례로 펼쳤다. 여기엔 사람의 흔들림, 도피, 그리고 용기가 함께 있습니다. 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제도 문제입니다. 회의는 구체로 내려갔다. 피해자 보호 명령의 자동 발동 시점, 외부 신고 채널의 실명 익명 병행 구조, 훈육 지침의 영상 기록 의무화, 지휘관 성과 평가의 인권 지표 반영, 비밀 감찰의 정례화, 상담병 상담장교의 독립성 보장, 가해자의 재배치와 교육 이수 후 복귀 요건 위반 시 즉시 직무배제 및 형사 통보. 각 항목 옆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가 촘촘히 메워졌다. 의장은 토의 결론을 정리했다. 초안을 7일 내 국회 보고 30일 내 시범부대 적용, 90일 내 전군 확대. 회의를 나서며 무진은 복도 창가에 잠시 섰다. 늦은 밤 공기 속으로 식당 불빛이 작은 섬처럼 떠 있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작동하는 조항을 떠올렸다. 만약 심야 훈육 통제선이 무시될 경우 상시 영상 기록이 자동으로 플래그를 올리고 당직 감찰에게 경보가 전송되며 지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일 경우 보호 전담관이 우선 접촉하고 수경 분리와 임시 휴대전화 지급, 가족 연락과 심리 안정 절차가 동시에 개시된다. 지휘관이 은폐를 지시할 경우 타임스탬프와 추적 번호가 달린 기록이 자동으로 상위 감사 서버에 복제되고 외부 옴부즈만에게 동시 통보된다. 종이는 더 이상 선언이 아니었다. 작동하는 설계도였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젊은 소대장이 무진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도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을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무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길을 비웠다. 그는 메신저에 초안 파일을 올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끝은 문장 뒤 마침표가 아니라 사람 앞 안전벨트. 그리고 전송을 눌렀다. 개혁안 초안이 예고 공표된 다음 날 부대 데이터 서버에서 비정상 접속 경보가 울렸다. 야간 근무자도 없는 시각, 내부망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대량 파일이 삭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포렌식 담당이 비상호출을 돌리는 동안 무진은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너 계정 도용될 여지 있었냐? 준호는 잠깐 머뭇거렸다. 얼마 전 조사 때 임시 비밀번호를 보안실에서 적어줬어요. 그 메모 누가 치우는 걸 못 봤습니다. 말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니터에 삭제 진행률이 72%를 찍었다. 무진은 서버룸으로 뛰었다. 냉기와 팬 소음 속 케이블 허브 옆에 낯선 USB가 꽂혀 있었다. 헌병이 달려와 봉인 태그를 붙이고 전원을 차단하자 수십 개의 빨간 불이 동시에 꺼졌다. 하지만 지워진 로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 백업실에서 반가운 알림이 떴다. 전날 회의에서 합의한 실시간 미러링 외부망 분리 저장이 시험 가동 중이었고 자동 백업이 10분 단위로 돌아간 덕분에 손실 구간이 좁혀졌다. 무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운이 아니라 설계가 살렸다. USB를 분석하자 새로 만든 관리자, 계정과 원격 삭제 스크립트가 나왔다. 명령어 주석에는 비웃음 섞인 영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정의를 위한 청소라는 한글 파일명도 보였다. 수사팀은 흔적을 따라 내부 공용 PC, 복도 CCTV, 출입 기록을 역추적했다. 새벽 2시 17분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서버실 앞에서 잠시 주저하다가 문이 열리자 따라 들어갔다. 허술한 습관 꼬리표였다.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하사가 자백했다. 윗선이 시켰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다 망한다고 그는 진술 끝에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진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절차를 말했다. 자백에 상응하는 보호와 처벌 둘 다 받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선택한 말이 내일 다른 병사를 살린다. 하사는 울었다. 저도 처음엔 군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전 브리핑에서 팀장은 사건을 정리했다. 이번 시도는 은폐 구조의 마지막 반동입니다. 미러링 덕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모든 삭제 명령은 즉시 상위 서버에 사본을 남기고 관리자, 계정 사용은 생체 인증으로 제한합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큰 네모를 그렸다. 기록 지워지지 않는 약속. 브리핑이 끝나자 무진은 잠깐 밖으로 나가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맑았다. 그는 속으로 물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데이터인가, 사람의 시간인가? 답은 금방 나왔다. 둘 다였다. 오후엔 긴급 윤리심사위가 열렸다. 위원장은 첫 질문을 던졌다. 삭제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입니까? 침묵이 굳어지는 듯 했을 때 중견 장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지시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손을 들고 덧붙였다. 저 역시 틀린 전통을 믿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면 조직이 산다는 미신을요. 오늘로 끊겠습니다. 무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겐 제도가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회의 말미 안건 하나가 통과됐다. 은폐를 지시시 도동조한 모든 행위는 동일 책임.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방향을 틀었다. 시범부대 지정 1호는 산악지형 훈련장으로 유명한 동부전선의 한 연대였다. 상시 영상기록 장치, 야간 훈육 통제선, 보호전담관과 동료 신고 채널까지 모두 새로 깔렸다. 첫 주간 교육에서 교관은 칠판에 세 단어를 크게 적었다. 힘규율 존중. 그리고 엄지손가락만한 타이머를 들어 보였다. 이 장치는 훈육이 통제선을 넘지 않게 시간을 재요. 강도가 아니라 구조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시간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교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시작과 끝이 보이면 공포는 줄어듭니다. 저녁 생활관에는 새로운 풍경이 생겼다.
상담장교가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보호 전담관이 라면을 끓이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오늘 훈련에서 제일 힘들었던 구간? 병사가 말했다. 경사로 오르막. 그런데 중간중간 정해진 호흡 정지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웃었다. 예전 같으면 그 지점이 오히려 혼나는 타이밍이었지. 웃음은 긴장을 녹였고 웃음이 멈춘 자리엔 말이 앉았다. 작은 목소리들이 서로에게 흘렀다. 나 어젯밤 악몽 꿨어. 나도.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덜 무서웠다. 둘째 주 첫 동료 신고가 접수됐다. 한 병사가 동료의 과도한 언행을 조용히 알렸고 전담관은 즉시 조정회담을 마련했다. 당사자는 억울해하며 소리쳤다. 농담이었어요. 전담관은 고개를 저었다. 농담은 웃는 사람의 것이고 폭력은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는 교육실 벽면의 문구를 가리켰다. 우린 같은 편이다. 그 문장이 말보다 먼저 설득했다. 당사자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내가 선을 넘었습니다. 무지는 현장을 돌며 변화를 곱씹었다. 강압이 사라진 자리를 빈 공간이 아니라 설계가 채우는지 확인했다. 저녁 점호 때 지휘관이 짧게 연설했다. 상벌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바뀝니다. 강한 군대는 목소리가 많은 군대입니다. 박수가 나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고 사흘 뒤엔 당연한 박수가 됐다. 주말 준호가 면회소로 내려왔다. 둘은 자판기 커피를 들고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아빠, 훈련이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유가 설명돼요. 숨이 차도 내가 왜 뛰는지 알아요. 무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은 두려움의 손잡이다. 준호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그날을 떠올려도 이제 숨이 막히진 않아요. 바람이 낮게 불었다. 훈련장 스피커에서 안전 점검 브리핑이 흘러나왔다. 규정은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예고 없이 실시된 야간 경계 훈련에서 작은 사고가 날 뻔했다. 신참이 암구호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당황해 발걸음을 헛디뎠다. 예전 같으면 고함이 먼저였겠지만 곁에 조장이 조용히 타이머를 눌러 훈련을 멈췄다. 지금 멈춘다. 내 심박을 먼저 낮춘다. 헤드램프 불빛 아래 신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다시 시작한 절차는 한 번에 매끄럽게 흘렀다. 기록지에는 빨간 펜으로 잠시 멈춤이 사고를 막았다가 적혔다. 조장은 신참의 장비를 다시 점검해주며 말했다. 우린 같은 편이니까. 일요일 자율정비 시간 게시판에 손글씨 편지가 붙었다. 어제 나는 잠깐 어두웠다. 하지만 내 옆에 램프가 있었다. 이름은 조장, 기능은 사람. 아래엔 작은 낙서가 따라 붙었다. 그 램프 오래 켜지게 서로 건전지 갈아 끼워주자. 생활관이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야말로 교육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징표였다. 세 번째 달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무지는 증인석에 앉아 제도는 사람의 기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첫 문장을 읽었다. 여당 의원은 박수를 쳤고 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했다. 지휘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현장 반발이 있습니다. 무지는 담담히 답했다. 권한은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목적, 즉 국가와 사람을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되면 확대하고 해가 되면 줄여야 합니다. 탄창의 장탄수처럼요. 많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에 작은 웃음이 돌았다. 긴장은 풀렸고 핵심은 선명해졌다. 다음 질의는 예산이었다. 상시 영상 기록과 옴부즈만 심리치료와 교육비. 돈이 많이 듭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러나 방치의 비용이 더 큽니다. 탈영, 사고, 인재 유출, 가족 해체. 계산하면 훨씬 비쌉니다.
그는 그래프를 가리켰다. 시범부대의 사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중도 전역 의사는 3분의 1로 떨어졌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냉정한 숫자가 인간적인 선택을 지지해 줄 때 정책은 오래갑니다. 마지막에 반대측 참고인이 발언했다. 장병들이 약해집니다. 무진은 의자를 당겨 마이크 가까이 입을 댔다. 장병이 약해진 게 아니라 장병을 약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관념이 약해진 겁니다. 강함은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픔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방청석에서 군의학과 교수가 손을 들었다. 트라우마 회복은 전투력 회복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증언은 임상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정회 직전 위원장은 합의문 초안을 낭독했다. 은폐 금지와 자동 기록, 보호 전담과 수평 신고, 지휘평가 인권 지표, 외부 감시와 내부 교육의 이중 안전장치. 이 안을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 소위에 회부합니다. 카메라 셔터가 우르르 터졌다. 무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복도에 나오자 기자가 물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올로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내 젊을 적엔 매 맞고 컸네. 그땐 그게 당연했지. 그런데 당연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잃었는지 난 이제야 숫자로 본다네. 그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았다. 내가 늦었군. 무진은 미소 지었다. 늦게라도 돌아오신 분이 길을 넓힙니다. 그날 밤 방송된 시사 프로는 청문회 하이라이트를 틀어주었다. 댓글창엔 낯선 문장이 상위에 고정됐다. 강함은 고통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설명하는 기술. 공유수가 늘어났다. 사람들은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었다.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을 뿐이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주 국방부는 전군 대상 신뢰 기반 훈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첫 화면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다. 하나는 어두운 컨테이너, 하나는 햇빛이 쏟아지는 훈련장. 자막이 이어졌다. 숨기면 습기가 차고 드러내면 바람이 돈다. 각 부대 강당에서는 짧은 재연극이 상연됐다. 병사 2명이 같은 지시를 2가지 방식으로 받는 장면. 고함과 모멸, 그리고 설명과 피드백. 관객이 직접 버튼을 눌러 다음 장면을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졌다. 고함은 즉각 복종을 얻지만 다음 날 실수는 늘었다. 설명은 시간이 더 들었지만 실수는 줄었다. 강당 뒤편에서 지휘관들이 팔짱을 풀었다. 미디어 환경도 변했다. 가짜 뉴스가 틈탈 여지를 줄이기 위해 부대는 매달 사실 카드를 공개했다. 조치 현황, 징계 통계, 상담 건수, 재발 방지 계획. 숨길 게 없으니 과장도 덜해졌다. 병영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늘의 좋은 신고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다. 신고는 배신이 아니라 팀워크라는 메시지가 밈으로 퍼졌다. 게시판엔 이런 댓글이 붙었다. 우리 고참, 요즘 말투가 존중 모드임. 웃기지만 눈물 난다. 한편 가해자 처벌은 단호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복귀 프로그램도 병행됐다. 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한 뒤 전출 부대에서 멘토링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강한 사람 바뀔 줄 아는 사람 캠페인이 그 과정을 비춰줬다. 무진은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손목을 비트는 일만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주는 일이다. 준호는 후임 교육을 맡기 시작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한때 두려웠다. 그런데 두려움을 밀어주는 손은 필요 없고 잡아주는 손이 필요했다. 후임이 물었다. 잡아주는 손은 뭐가 달라요? 준호는 답했다. 잡아주는 손은 내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린다. 생활관의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천천히 고개들이 끄덕여졌다.
그날 밤 무진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컨테이너 사건 당시 처음으로 익명 제보를 보냈던 신병의 편지였다. 아저씨, 그날 보낸 짧은 메일이 세상을 바꿨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전 아직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무진은 답장을 보냈다. 무서워도 쓴 메시지가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내기를 누르면서 그는 화면 속 커서가 멈춰 서 있던 빈칸을 가만히 바라봤다. 빈칸은 다음 문장을 위한 공간이었다. 분기 말 첫 가족 주간이 열렸다. 부모와 형제들이 부대를 찾아와 훈련 시범을 보고 상담 체계를 체험했다. 한 어머니가 물었다. 아이에게 엄하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전담관이 답했다. 엄함은 방향이 있을 때 미덕이 됩니다. 모멸은 방향이 없습니다. 강당 뒤에서 누군가 박수쳤다. 군은 가족과 손을 잡았다. 분석실에서는 데이터가 쌓였다. 안전사고 지표는 하락, 개인평가의 신뢰도 항목은 상승, 재훈련 반복률은 감소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뜨거운 일상을 지지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무진은 한 줄을 붙였다. 제도는 믿음의 외골격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문장이 벽보로 인쇄되어 생활관마다 붙었다. 봄이 한 번 더 오고 부대 앞 벚나무가 환하게 터졌다. 법안은 시행 1년 개정 3개월 차였다. 통제선은 문화가 되었고 자동 기록은 의식처럼 자리를 잡았다. 사건 이후 첫 대규모 연합훈련이 끝난 날 기념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무진은 연단에 서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작은 난간에 손을 걸고 선 병사들의 뒷모습. 우리는 이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난간은 넘어지지 말라고 놓지만 더 멀리 가라고도 놓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더 멀리 가면 저 난간은 더 뒤로 옮겨질 겁니다. 규정은 여러분의 성장 속도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강연이 끝난 뒤 준호와 함께 창고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로 갔다. 지금은 햇살 좋은 쉼터가 되어 있었다. 바닥에 고무 매트 대신 잔디가 깔렸고 천장 전선 대신 작은 풍경이 걸렸다. 준호가 물었다. 아빠, 그날 왜 포기하지 않았어? 무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 자신이 예전의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준호가 웃었다. 그럼 앞으로 뭐가 남았지? 기록을 사람들의 습관으로 만드는 일. 그때 쉼터에 새로 배치된 포스트박스에 편지 한 장이 꽂혔다. 미래의 나에게. 어느 신병이 쓴 글이었다. 오늘도 혼났다. 그러나 설명이 있었다. 설명을 듣고 나서 혼난 건 처음이다. 조금은 덜 무섭다. 나도 언젠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둘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무진은 편지를 접어 다시 우체통에 넣었다. 이게 우리가 바꾼 풍경이구나. 해질녘 연병장 스피커에서 소등전 양호 점검이 차분하게 흘렀다. 군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무진은 하늘을 보았다. 낮과 밤의 경계선이 잠깐 분홍빛으로 멎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시계를 보며 웃었다. 예전엔 멈춰있던 숫자들이 이제는 매일 제 시간에 흐르고 있었다. 현관을 열자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는 가볍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난간이 되어주기 시작했어. 저녁상 위에 아직 따뜻한 미역국에서 김이 났다. 준호가 소파에 기대책을 읽다가 말했다. 아빠, 내일은 내가 강연해 볼래.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톤은 다음 주자에게 넘어가는 게 법칙이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그날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안전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 문장을 붙였다. 안전이 오래되면 평온이 된다. 평온이 오래되면 신뢰가 된다. 수첩을 덮자 창밖에서 바람이 가볍게 블라인드를 스쳤다.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었다. 사람을 교보제라 부르던 군대, 그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를 바꾼 용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움직이실 수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